낮은 처리 능력으로 교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비용적인 부분으로 기술 발전이 덜 되면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많지 않아서 관계적 속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각 낮은 강도와 낮은 밀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 이 AI 기술 자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LLM 기반 챗봇 같이 실제 인간 수준의 대화를 제공을 해서 실제감이 더 향상되고 더 정교한 UI 제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능 향상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원하는 대로 서비스 변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높은 생동감, 높은 상호작용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단적 경험에 있어서는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도화된 서비스가 사용자 경험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되면 수단적 가치가 강화될 수 있으나 동시에 경험적 가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다 꼽아보았고요. 그리고 고도화된 기능으로 AI 개인화의 과정 및 서비스 작동 과정 자체를 좀 쉽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주도성을 가진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자 주도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AI 모델이 처리하는 업무 역량이 늘어나면서 얘네랑 주고받는 정보의 빈도가 늘어나고 동시에 다양한 디바이스랑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연결성이 증가해서 관계의 복잡도 역시 증가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높은 밀도, 높은 강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민님? 네. 박광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감각적 경험의 두 번째 높은 상호작용성에서 개인화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로 서비스 변형이 가능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AI가 전제가 된다면 이 문장은 약간 비약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AI가 개인화를 하면 이게 사용자가 처치할 수 있는 게 적고 자동화 수준이 높을 텐데, 이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 변형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 경험인데, 사실 별로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요즘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영상 하나 봤는데 그 뒤에 계속 추천해줘가지고 약간 불편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단순 AI 서비스를 넘어서 제가 고려를 한 사용화적 요인이 맞춤형 서비스와 개인화 트렌드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저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AI 서비스가 고도화됐다라는 전제하에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단순히 정말 커스텀 없이 모든 유저가 일률적으로 사용을 해야 했던 서비스보다 이제 광민님께서 경험하신 정치 관련 영상을 봤을 때 관련한 알고리즘이 뜨듯이 이거 역시도 사실 관심이 비록 없으시지만 덜 있으시지만 조금 기존에 그냥 정말 일률적인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는 상황보다는 광민님이 보신 영상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추천해주는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더 고도화가 되어서 정말 사용자 유저 핏하게 제공이 됐을 때의 과정을 고려한 거라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네, 원선, 한선. 이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저 경제적 요인의 판단적 경험 부분의 수단적 가치에서 비용적 요인으로 재개발된 모델의 높은 경험적 가치에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려는데, 현재 딥시크도 그렇고 오픈 AI의 60분의 1 가격으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나라가 경쟁이 붙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 문제에서 이렇게 막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문제는 이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연님? 네, 박서연입니다. 저도 앞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요인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챗GPT의 개발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딥시크가 개발되기도 했지만, 그런 라지 LLM 말고도 스몰 LLM도 나중에 추후 좀 관심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범용적 모델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특정 산업군에 특화되어 있는 스몰 LLM은 라지 LLM에 비해서 개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된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인가 퍼플렉시티의 파운더스 분들께서 하시는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퍼플렉시티가 뭐냐면 챗GPT나 딥시크나 여러 그냥 LLM 모델을
하나의 통합 사이트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강연하실 때 전제로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는 LLM이 굉장히 이제 그 개발 자체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추후 가면 그 LLM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훨씬 더 큰 파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LLM이 오히려 커머디티로서,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얘기겠죠. 개발 비용보다는 오히려 그 활용도가 더 주목받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제적 요인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민님. 네. 계속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궁금해서 여쭈고자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요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네, 경제적 요인에서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부분은 이제 초기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소나 신생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비용적인 부분인데, 이제 LLM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형 회사로부터 API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소나 신생 기업이 현실적으로 반도체를 대량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구성을 해야 한다면 그건 분명한 부담인데, 현재 인공지능의 환경을 따져봤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고려한 요인에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AI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 지금 계속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전에 개발이 되어 있는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회사를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기업의 규모나 가지고 있는 에셋에 따라서 100% 자유도로 본인이 원하는 AI 모델을 구현을 하기 어려운 이제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뿐 아니라 정말 스타트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시거나 이런 관점에서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요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직접 AI를 만드는 모델을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담이 있고, 정민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AI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거를 응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관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후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투자를 많이 받은 이제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막 정말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모의 기업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이제 점차 기술이 발전을 하고 접근성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더 뭔가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원님. 김지원입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이랑 기술적 요인의 구성적 경험 부분에서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AI 서비스에 대해서 AI 서비스가 이제 처리하는 정보랑 능력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면서 약간 좀 더 의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사실 AI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 스스로 하는 능력보다 이제 그걸 누군가에게 맡김으로써 사람 스스로 개인적인 능력이 점차 감소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저런 AI 서비스 인간이 의존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단점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뭔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기술했다기보다는 정말 이 AI가 고도화가 되고 이 AI가 적용이 되는 디바이스가 늘어가는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과에서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이 구성적 경험이 이제 정의를 이해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커뮤니케이션 강도나 밀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점도 있지만 좀 개인의 사고력이라든지 능력적인 부분이 좀 퇴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 네트워킹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이제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디벨롭이 되었을 때 그런 단점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교 코멘트. 네.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 외부 환경 분석과 그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각자 성실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그 분석에 있어서 AI 서비스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의 발전에는 이런 판단적 경험 부분을 저는 짚고 싶었는데 수단적 가치랑 경험적 가치가 각기 중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이런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양면적인 그런 활용적인 측면을 잘 고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경제적 요인도 나오고 사회문화적 요인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용자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양면들을 생각해보는 게 이번 과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토론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가 개인화된 경험을 요구한다라는 중요한 점을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높은 생존감과 높은 상호작용성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부족하고 새로운 기술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 같은 여러 환경 요인을 고려해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보는 좋은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